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제2강 첫 번째 강의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자, 1단원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드렸었죠. 통합적 관점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왜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원 1에서 배운 이 통합적 관점과 여러 가지 시각들을 통합사회에 9가지 주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9가지 주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분석하게 될지 그 방법들을 배워가는 단원이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교과서 10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사진입니다. 지구온난화.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한번 이 학생들 얘기하는 거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학생은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공간적 관점에서 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그러니까 국소적인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변화가 심각한 거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다. 네,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돈을 벌고 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본을 늘리고 환경을 파괴해 나가는 것이 원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쪽 친구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기후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저기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한 나라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라들이 힘을 합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4가지 관점을 보면은 지금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요 다양한 시각이라고 하면은 앞에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말했던 시간적 관점, 또 뭐 있죠? 공간적 관점, 윤리적, 사회적 관점이죠. 네, 요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근데 왜 공부하죠? 네. 한 가지 교과서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옛날에 어떤 한 왕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해가지고 코끼리가 어떤 모양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한번 시켰대요. 그러면은 코끼리가 다행히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만지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코만 만져보고 큰 기둥 같은 건데, 다리 만져본 사람들은 이게 통나무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코끼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모습만 보고서 코끼리는 통나무 같은 거예요, 또는 호스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일부분만 봐서는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를 한다면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책마저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오리엔테이션에서도 했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관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시간적 관점입니다. 네. 시간적 관점의 의미와 특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캡처한 건데요. 같이 교과서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적 관점이란 무슨 뜻이냐?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시간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시대적 배경과 맥락. 네. 그래서 시간적 관점을 다른 말로 역사적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간적 관점은 역사를 우리가 한국사 배우잖아요. 그런 것을 배우는 이유와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나요?
과거에 있던 사실들을 통해서 현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렇게 강한 경쟁심을 띠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한일전. 그쵸? 네, 올림픽 한일전이나 뭐 특히 축구 경기에서 한일전이 벌어지면은 굉장히 강한 그 경쟁심으로 무조건 이겨야 돼.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랑 경기할 때랑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 과거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건들이 있어요. 역사를 배운 친구들이면 다 알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뭐 경쟁심이나 꼭 이겨야 돼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그렇죠. 시간적으로 바라봤을 때 한일전에 그런 우리가 한일전을 대하는 태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변화 방향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그쵸? 자, 페이지가 마지막에 다음 볼게요. 자, 공간적 관점입니다. 공간적 관점은 교과서를 보면은 내용이 살짝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공간적 관점은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을 위치, 장소, 분포 유형, 형성 과정, 뭐 이동, 네트워크 등 공간적인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시각이다 라고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 고려한다고 하면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글루를 만들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뭐 얼음이 여기저기에 막 많이 있지 않고 얼음을 가만히 냅두기도 쉽지 않은 온도이기 때문이에요. 추운 지방에서는 뭐 사냥하러 갈 때 뭐 이렇게 임시로 지어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얼음으로 지은 집을 이글루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우리나라는 뭐 음식의 저장을 위해서 저장 음식이 발달해서 뭐 김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추운 지방에서는 두꺼운 옷을 입고 더운 지방에서는 얇은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사회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공간적 관점의 요소는 자연 환경 요소 그리고 인문 환경 요소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옷이나 먹거리, 뭐 집의 모양 같은 것들은 자연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나타난 뭐 생활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인문 환경 요소로 본다면 종교적인 거 볼 수 있겠어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절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네, 우리나라 뭐 관습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뭐 절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들, 이러한 생활 모습들을 인문 환경적 요소로 뭐 이유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생활 모습과 사회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 보면요. 맞다. 여기 네트워크라는 말이 있는데 약간 어려워요. 그쵸?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 분포를 했는지,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동, 뭐 장소 이런 거 이해는 되는데 네트워크는 조금 어려워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연현상, 기반시설, 기업, 사람들의 짜임새입니다. 그러니까 물건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지어져 있는지 그 모습을 살핀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살펴보면 공간적 관점에서는 분포 유형, 형성 과정을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요새 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통신,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좀 더 공간들이 바뀌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런 공간적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네, 이런 거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사회적 관점입니다. 사회적 관점이란 무엇이냐? 자, 쉽게 얘기해서 사회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구조라고 하면요, 굉장히 커다란 개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랑도 약간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사회 구조라고 해봅시다.
네, 학교 사회 구조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은 수업을 준비해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수업을 듣고 또 뭐 학년이 차서 졸업을 하면은 밖에 나가서 사회로 나가게 되고 또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고 이런 일련의 구조들을 학교 사회 구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이런 예시까지 들어도 사회 구조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약간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연, 환경 요소나 또는 뭐 유전 있죠? 유전이라고 하면은 뭐 DNA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과학이 되겠습니다. 뭐 자연 환경, 뭐 과학적인 요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뭐 인간 관계 또는 양상의 총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은 약간 좀 이해가 좀 구체적으로 변할까요? 네, 그러면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관점은 특정 사회 현상을 사회제도 및 사회구조와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회구조 여기 나왔죠? 네, 그러면은 사회제도랑 구조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제도는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공식적 절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뭐 유명한 사회제도 뭐 있죠? 일부일처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을 할 때 한 명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해보고 사회 구조는 무엇이냐?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관계들의 조직적인 총체를 얘기한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개인들이 상호작용을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 모습들의 그 모든 것들을 사회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개념이 되겠죠. 네, 사회 제도는 네, 이 말을 한 번에 같이 이해를 해볼게요. 사회 제도는 어디 동떨어져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뭐가 어떤 제도가 떨어져서 이 제도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오랜 시간 사람들이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겠어, 저게 필요하겠어 하면서 법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켜내면서 어떤 일련의 모습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 구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여기 예를 들어 하면서 교육제도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이랑 교사들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구조화되어서 이런 사회 구조의 모습이 나타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윤리적 관점입니다. 윤리적 관점이라고 하면은 뭐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회 현상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윤리적 관점이 되겠죠. 그럼 뜻을 보면은 윤리적 관점은 도덕적인 가치 판단, 규범적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상과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윤리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도덕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규범적 방향성. 규범이 무슨 뜻일까요? 규범. 자, 규범은 이거 네트워크 아니에요. 노음입니다. 노음. 규범적 방향성. 규범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을 규범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뭐 신호등을 지키자 또는 뭐 예절을 지키자 이런 것들 생각날 텐데 말 나온 김에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내용이 많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규범, 이거 네트워크 또 잘못 나왔네요. 놈입니다. 놈.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규칙. 첫 번째, 관습이 되겠습니다. 관습. 네,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하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된 규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통 혼례 방식이 있겠죠. 네. 한복을 입고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네, 다음으로 도덕.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하는 행동들. 우리나라 도덕 뭐 있을까요? 이 버스에서 우더른 계시면은 여기 앉으세요 뭐 하는 거, 양보해 드리는 거, 또는 우더른을 보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거, 이런 것들 도덕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법질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지키도록 하는 사회규범. 그쵸? 뭐 도둑질하면 처벌받고 남을 때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강제로 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어기게 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절.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형식에 맞춰서 표현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예절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밥 먹을 때 어르신이 먼저 먹으면은 내가 먹는 거, 뭐 이런 거 우리나라의 예절 있겠죠? 네, 보면은 벌써 얘기하면서 특징이 나왔어요. 뭐 우리나라의 관습, 우리나라의 도덕, 우리나라의 법, 예절, 뭐 이런 식으로 뭐 지역과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거 왜 배웠죠? 이거 지금 왜 얘기를 한 거죠? 네, 윤리적 관점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윤리적 관점은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아까 말한 규범적인 것들, 그런 것에 방향을 두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뭐다? 욕구와 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욕구와 양심을 한번 볼게요. 이어서 자, 이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 욕구와 양심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욕구.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욕구가 무조건 존재를 해요. 자고 싶으면 뭐 자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대로 욕구를 다 표출하면 어떻게 되죠? 욕구를 표출한 사람은 비도덕적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남의 물건을 갖고 싶어서 막 바로 훔쳐버린 사람은 비난뿐만 아니라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인간은 고유한 양심을 또 가지고 있어요.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예로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약간 어려워요. 한 개인이나 소수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더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양심을 어기면 사회 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더라도 우리 사회는 양심을 어기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헌법 판례 중에 사죄 광고는 위헌이다 라는 판례가 있어요. 뭐 신문에 잘못을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 광고를 법원에서 명령을 하는 거죠. 그것은 위헌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사죄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는 것인데, 강제로 법원에서 사죄 광고를 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것은 뭐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광고라는 것을, 뭐 사죄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뭐 검색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친구가 웃으면서 지금 욕구와 양심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들고 있죠? 네, 아주 밸런스를 잘 잡고 이렇게 똑같이 들고 있어요. 보면은 욕구와 양심을 잘 적절히 생각해서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에 초점을 둬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뭐다? 윤리적 관점이 되겠다. 네. 그렇다면은 다시 학습 목표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면은 왜 이런 네 가지 관점을 배우느냐입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통합적 관점을 위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보면은 앞서 배웠던 시간적 관점, 뭐 공간적 관점, 그리고 뭐죠? 윤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요 네 가지의 관점을 모두 다 아우러서 바라보는 것, 모두 다 아울러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뭐다? 통합적 관점이다. 통합적 관점이 그러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러한 뭐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사회 현상의 속성을
여기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학문 분야가 세분화되고 이해관계도 복잡해지고 긴밀하게 엮여 있고 하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특정한 관점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아까 코끼리를 만졌을 때 통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들을 활용해서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내용 배웠으니까 하나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네, 화장장이라고 하면은 장래 중에 하나죠. 자, 문제 봅시다.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1955년에는 5%였대요. 되게 낮았네요. 근데 2000년대에서 급증한다. 2014년에는 80%에 이르렀다. 그쵸?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50%였다가 80%까지 오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화장장은 주민 복리와 편의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 공공시설이다. 그렇죠. 80%나 지금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공공시설이 되겠죠. 하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이를 자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꺼린다. 아무래도 장래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나 뒤에 설치하는 것, 근처에 설치하는 것을 꺼리게 되겠죠. 이런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님비 현상 뭐냐면요. Not in my backyard입니다. 네. 무슨 뜻이죠? 안 돼. 내 뒷마당 안에서는 안 돼. 라는 말이죠. 이제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꺼린다. 이런 것들 님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4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시간적 관점이에요. 장래 문화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자, 아까 그래프에서 봤었죠? 이렇게 묘를 만들어서 하는 문화에서 장래가 80%까지 변경되고 있는 거, 이런 거 봤습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 이런 거,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거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공간적 관점. 최적의 입지 조건은 무엇일까? 어디에 설치를 해야지 가장 괜찮을까? 들어오면 지역 공간 이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렇죠. 이런 거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사회적 관점. 화장장 건설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할까? 그렇잖아요. 자기 집 근처에는 설치하기 싫은데 누구라도 다 마음은 똑같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루어야 할까? 여기에 설치하자고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떤 절차를 이루어야 할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윤리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건설 갈등을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까? 너무 자기 의견만 앞세워서 안 돼 하다 보면은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그러한 태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자연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잖아요. 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연 환경이 훼손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것. 자, 그렇죠. 같은 문제인데 다양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죠.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적 관점,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 역사적 관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적 관점, 사회 현상의 분포 유형, 형성 과정, 물자, 이동,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공간적 관점.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물건과 사람과 사람 간의 짜임새나 모양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사회적 관점이라고 하면은 사회 현상을 사회 제도 또는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윤리적 관점이라고 하면은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발생하는 문제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윤리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통합적 관점, 네 가지 앞서 말했던 네 가지 관점들을 다 합친 관점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회현상의 속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